오늘 이제 귀납법이라고 한다는 최종적인 단원을 이제부터 할 건데,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귀납적에 대한 정의는 블라인드 형태라고 보시면 돼. 우선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의 최소의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함을 직접 보이고, 임의의 K번째 항을 넣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바로 랜덤으로 K번째가 된다라고 성립되어 있는 가정 다음 항이 진짜로 그 형태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귀납적으로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줄 한번 쳐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귀납적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은 직접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항은 직접 계산을 해서 좌변과 우변이 또는 좌변과 우변에 대한 부등호가 성립함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항 A n번째는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n 플러스 1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론이야. 그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 다른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친구들은 무조건 수열적으로서 만족하더라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한번 예시로서 보여주도록 하자. 우리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K 또는 n이 어떤 수부터 성립하는지 찾아야 돼. 문제에서 서두에 딱 보게 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이 3부터요, n이 5부터요,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 거야. 그러면 1단계 뭐 하는 거야? 그거는 직접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1단계에서 딱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시면 n이 1일 때 좌변은 1에 대한 K에 대한 제곱이 아니라 1에 대한 제곱이죠. 1에 대한 제곱이라 하고요.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므로 성립하네.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찾는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귀납법을 할 적의 스킬이야. 우선 주어진 예제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방법이야. 그러면 1단계는 뭐 한다? 지금 조건에서는 K는 1부터 된다며. 그럼 그 1을 집어넣어서 직접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2단계는 뭐 한다? 2단계는 n이 K라고 가정해 보는 거지. n이 K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에 대한 제곱은 여기 뭐 K라고 잡을게. 이게 여기를 K라고 잡을게. 그럼 이것도 6분의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K와 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지. 이렇게 n에다가 K로 바꿔치기 했을 땐 얘는 얘것이 될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냥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3단계인 공간이 좀 없네. 칠판이 좀 작다. 왼쪽을 좀 지울까? 자, 그리고 넘버 2에 있는 가정 부분을 했으므로 그 다음 단계인 여기다가 n이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결론을 증명해 보는 거야. 미리 결론부터 쓰게 되면 어떻게 쓰여지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K 제곱은 어떻게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야? 6분의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나온다면 이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지. 이제 얘를 밝혀내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지를 밝혀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가정에서 결론으로 바뀔 적에 좌측에서는 뭐가 더 첨가가 됐습니까? 좌편에서 좌변끼리만 비교해봐. 우선 뭐가 더 가정에서 양변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될까요? 저쪽에 있는 좌변처럼 만들려면 지금 이 친구에다가 뭐가 더 들어간 거야?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더 들어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귀납법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1단계 직접 대입하기. 두 번째는 이거에다가 그냥 K로만 바꿔가지고 씩 세워놓고 결론을 미리 적어버려. 결론을 미리 적은 뒤 얘를 밝혀내는 거라서 이 다음 케이스에서 뭐가 더 첨가물이 들어갔을까 그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미리 깔았어. 근데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이게 없어. 근데 너희들은 시험지에다 이걸 써놓는 거야. 시험지 어딘가에다 이걸 써놔. 결론. 이게 정답이거든. 미리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앙과정을 찾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서 넘버 2 다음에 1로 넘어갈게. 넘어온 다음에 양변에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을 더하면 좌변은 K는 1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K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지금 가정 부분에 있었던 6분의 K와 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1에 더하기 뭘 더해줘? 이렇게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묶어줘? K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묶어주시면 6분의 K와 2K 플러스 1에다가 6K 플러스 6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까지 더 써? 오케이? 자, 좀 여기는 지울게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해주면 2K에 대한 제곱에 8K 플러스 6이다 보니까 괜찮아? 7, 7, 7, 7, 7 7이야 7 2K, K 아이 왜 이래 전개도 못하네. 자, 2K에 대한 제곱에 K에 7K에 플러스 얼마가 돼 이거? 6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인수분해로 K에 3과 2에 대한 더하기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라고 결론처럼 나왔네요. 그래서 이 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귀납적으로서 증명하는 방식이지. 어때요? 오케이? 그럼 한번 읍조려 보면서 한번 이 과정들을 한번 도입해 볼게. 필기하면서 잘 들어. 조건에서 모든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통상적으로서 모든 자연수가 나올 때는 첫 번째는 제일 작은 자연수는 직접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이고 두 번째는 임의의 n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된다라고 뻥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미리 결론을 써. 미리 결론. 근데 이거는 안 주어져. 이거는 취재자들이 할 적에 결론은 안 주어지나? 우리는 미리 써놔야 돼. 이거만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쓰면 돼. 그리고 나서 가정 다음에 결론이 되려면 과연 중간에 뭘 더 더했기에 됐을까를 찾아서 양변에다가 뭐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쭉 중간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증명이 끝난다. 이게 귀납부적으로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필기해 주세요. 잠깐만 영상 끊을게. 필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제는 공식 정리 좀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우선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의 어떤 귀납적 표현 방식이 있어. 그냥 간단한 뭐 점화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자 우선 첫 번째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우선 공식이 AN이 A의 n-1D처럼 표현되고 있지. 속칭 이 친구를 우리는 AN 더하기 B와 같은 꼴, 즉 1차식과 같은 형태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형태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중항을 한번 생각해요. 중항.
자, 중앙을 n번째와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으로 한다면 a의 n 플러스 1에다가 2배를 한 것이 a의 n과 a의 n 플러스 2라고도 볼 수 있지. 이거를 적절하게 요리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은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간격이 일정하니까요. 오케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등차 중앙이라는 형태소에서 묶고자 한다는 것이 뭘까? 얘는 일반항에다가 도출해내서 써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일반항에다가 도출해서 써달라는 얘기지. 진짜 이거 배우는 목적이거든. 이게 뭐야? 왜 알아? 아,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일반항에다가 초항차 곧 공차 찾아가지고 좀 식 좀 세워달라.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간략한 표현 과정이고요. 그리고 등비 수열 또한도 표현 과정이 몇 개가 좀 있는데 간단한 공식으로 따지게 되면 AN은 A의 R에 N-1과 같은 형태야. 지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는 지켜줘야 될 것들은 뭐다? 지수 형태가 N-1이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참고로 얘를 통해서 SN을 보시게 되면 1-R분의 A의 1 빼기 R에 대한 N승이라서 요거를 분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1-R분의 A와 1-R분의 A의 R의 N승 이렇게 끝나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지수 형태가 N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합, 등비수열의 합, N-1로 끝나게 되면 일반항. 둘의 공통점은 뭐다? 공비 공유. 공비가 똑같이 R로서 같이 공유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A로 묶어진 R의 N승과 같은 꼴이라는 거. 이렇게 이게. 그래서 우리 초항서부터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앞에 개수와 뒤에 개수의 합이 0 나왔을 때만 등비수열의 합이 일반항으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야. 1항서부터 되는 거.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을 때 1항서부터 된다고 배웠었고 상수항 C가 없을 때는 초항서부터 일반항이 나오고요. 상수항이 존재하면은 2항서부터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온다. 뭐 그런 거 배웠지. 얘는 뭐다?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의 합이 0 나와야지만 되는 거야.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점화식 꼴로서는 뭐가 있어? 등비중항. 등비중항. A의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A에 대한 n과 A의 n 플러스 2라서 요거를 적절하게 요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어? A의 n분의 n 플러스 1이랑 A의 n 플러스 1이 A의 n 플러스 2처럼 표현될 때 이것이 또 뭐가 될 수 있다? 등비수열을 얘기한다. 이거 어쩌라고요? 네, 일반항에다 좀 써달라고요. 이렇게 일반항에다 좀 써달라는 얘기. 이걸 왜 배워요? 일반항에다 넣어서 우리가 쉽게 요리하기 위해서죠.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상 등차, 등비 말고 두 가지 더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원래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나 지금 1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부터 연습을 좀 시켜볼게. 자, 지워도 됩니까?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울게요. 자, 세 번째가 A의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등차 수열인 줄 알았으나 수가 아니라 수열이 공차처럼 들어있을 때야. 다음항과 전항 사이가 공차가 아니라 수열로 되어 있을 때지. 사실은 이걸 옛날에 개차 수열이라고 해서 따로 공식화된 게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다 통일합니다. 이 친구들은 n에다가 1 넣고요. n에다가 2 넣고요. n에다가 n항까지 넣어주시게 되면 a의 n-1이고 f의 네모는 뭐죠? 얼마가 들어갈까요? 여기
힌트. 위에 거 보면서 흉내 내봐. 그렇지. n-1이지. n-1이라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식들을 다 뭐 해준다면? 뭐 해준다면? 이런 것들은. 얘는. 어떻게 했을 적에 나 일반항 찾는 게 목적이야. 얘만 남겨놔야 돼. 더해준다면. 더해주면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 부호가 달라져서 지워진단 말이야. 이렇게. 싹 다 지워지고 우리는 끝에 있는 A의 N은 저기 위에 있는 A1으로부터 F의 1, F의 2 쭉 가서 F의 N-1까지의 합입니다. 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등차처럼 생긴 녀석이지만 등차는 아니야. 수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늘어나는 정도가 수열이란 얘기지. 그런 친구들은 여기 안에 일반항을 찾아서 싹 다 나열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는 거다. 넘버 3. 넘버 3. 등차처럼 생겼지만 등차는 아닙니다. 이건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문제로 나와 있는 거. 네 번째 거. 요거. 등비수열인 줄 알았지? 수가 아니라 수열이야. 이런 얘기야. 원래는 AN 플러스 1과 AN은 R 이렇게 쓰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이 아니라 수열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한 2는 A의 1에 F의 1, A에 대한 3는 A에 대한 2에 F의 2, A에 대한 4는 A에 대한 3에 F3 쭉 가서 A에 대한 N은 A의 N-1에 N-1 이렇게 나오게 돼. 요 아이를 이번에는 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뭐 할까? 이 친구들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싹 다 없어질까? 힌트는 곱해야 될 것 같아. 곱하게 되면 분자 분모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좌변에는 AN만 남고 오른쪽에는 A1만 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F의 1, F의 2 쭉 가서 F의 N-3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N1까지 합이 아니라 N-1까지만 더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FN은 주로 N 플러스 1분의 N과 같은 분수형 또는 뭐 A에 대한 N승과 같은 지수 형태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 이런 꼴 분수형이 들어가야 약분이 되겠고요. 이 지수 형태가 들어가야지만 뭐야? 곱하기가 더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주로 FN들이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나열한 다음에 겁나게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힌트 얻을 수 있는 녀석들이야. 이게 곱하기 걸로 돼 있을 때. 알아듣었어요? 됐니?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기본기 정보로서는 여기까지는 배우셔야 된다. 뭐가 있냐면 작년 거 휘봉 거를 내가 한번 훑어봤었어. 근데 휘봉에서는 이 문제가 5항까지만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휘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세요가 나왔어. 자, 알파법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볼게. 알겠지? 해원 거는 아직 못 봤어. 청년 거랑은. 근데 지금 동대 거랑 해성 거랑 이렇게 봤을 때 해성은 좀 다른 게 나왔고요. 너네 둘은 요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 근데 뭐 다른 학교들도 다 외우긴 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알파법 한번 설명할게. 자, 필기. 예준이 다 필기했어요? 오케이. 지웁니다. 이번에는 공식을 한 개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너네들 저기 고쟁이 할 적에는 갈 때까지 갈 거야, 내가. 개념 설명을. 자, 그 다음 테마는 뭐냐면 알파법이라고 합시다. 알파법이라는 공식이야.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A의 N 플러스 1은 P의 AN이라고 써볼까? 무슨 수열이야? 뭔 수열이냐? 등비수열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돼. 알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 더 있어. 더하기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가 가려져 있으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이 공존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겠어? 솔루션을 두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은 휘봉에서는 그냥 이렇게 공식이 주어지고 나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항 뭐야? 5항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식 그냥 숫자 넣고 존나게 계산하세요. 오케이? 근데 이걸 일반항으로 계산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
일반항으로. 자, 일반항을 하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증명 한번 보여줄게요. A에 n 플러스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넣어주세요. P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살표 좀 해볼까?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을 적절하게 쪼개가지고 알파로 찢어진 거야. Q라는 친구가 찢어진 거란 얘기지.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넘겼을 적에 단 Q는 뭐야? 마이너스 P알파 더하기 알파를 통해서 Q가 나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Q라는 것을 적절하게 찢어서 마이너스 P알파에다가 이걸 넘겨준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Q가 나왔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를 선생님이 Cn 플러스 1이라고 잡을게. P의 이 친구는 Cn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소가로 친 녀석을 뭉땡거리로 Cn이랑 Cn 플러스 1이라고 치환을 해본 거야. 뭔 수열이냐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C에 대한 n은 C1에 P의 n-1이라고 세팅할 수 있어.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걸 뭐라고 하지? 일반항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저마식 배우는 목적은 뭐다?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파악하면 일반항으로 만들어달라. 그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1단계 등차 수열 저마식 배웠고 이 두 번째 등비 수열의 저마식 배웠잖아. 뭐 중항 같은 걸 통해서 일반항 만드는 거. 이제 우리는 CN이 필요한 게 아니라 AN이 필요한 거라 얘를 저걸로 바꿔줘.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 A의 N의 마이너스 알파는 A의 1의 알파에 P의 N-1이 돼서 결론 A의 N은 A의 1 마이너스 알파에 P의 N-1 플러스 알파라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이게 알파법의 증명법이야. 알겠어요? 뭐가 알파법이야? 등비수열처럼 생겼는데 등차처럼 생긴 녀석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저 상수항을 알파라고 넣어가지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처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도. 여기까지야. 개념이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지금 내가 니네들 한번 푸는 걸 보고 나서 또 참고로 다른 풀이 과정도 있어. 이런 것들 알려줄게.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얘네들을 건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형 7까지에 있는 두 문제씩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 틀고 다시금 문제풀이 해줄게.